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업종은요, 바로 자동차주입니다. 지수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동차주는 여전히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에 시름이 깊은 자동차 업종, 하반기 반등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근 LS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시장, 특히나 지수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네. 여전히 자동차주는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동차주 하면 관세라는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주가가 조정이 깊었는데 일부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단 관세 관련 좀 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본이 먼저 합의를 했고 그쵸. 시행 자체도 15% 낮아지는 것도 먼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판매할 때 현대차, 기아차는 아직도 25%를 받고 있고 일본은 15%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조금 악화되는 면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은 15%로 곧 이제 시행령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관세가 완화됐던 국가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영국이랑 일본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가 된 후에 시행이 되는 데까지 한 54일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의가 되고 시행이 되는 과정까지 44일 정도 걸렸는데 그러면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뒤에는 합의가 된 후에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9월에는 관세가 15%로 이제 하향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부품주 단도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주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36%대 급감했다. 이런 수치도 나왔는데 부품주도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죠? 그렇죠. 부품주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관세에 타격이 있는 그럼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때문에 완성차들의 신차 출시 이런 게 좀 딜레이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대응책을 이제 굳이 뽑자면 당연히 가장 베스트는 관세로 인한 비용을 완성차한테 전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가격을 올린다던가 이런 게 가장 좋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완성차들도 지금 관세 때문에 조금 피해가 좀 크다 보니까 네.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대응책은 조금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은 그냥 수출 물량을 좀 많이 줄이고 현지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납품량을 최대한 많이 이제 줘가지고 관세 효과를 조금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때문에 신차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수주도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됐던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개편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부품주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희망을 품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기회도 있고 네. 좀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IRA가 시행이 되면서 현지 생산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부품사들도 일단 매출액이 조금 증가할 만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현지 생산 늘리는 과정에서 이제 공장도 새로 짓고 인력도 새로 뽑고 이런 비용들이 증가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동률이 조금 많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될 부분은 저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만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가동률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될 거다.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은 그만큼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좀 회수가 되는 데까지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리스크로 조금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게 그렇다고 해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8월에 네. 글로벌 판매량을 살펴보면 관세 타격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더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견조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요. 일단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두 가지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둘 다 되게 잘 팔렸어요. 전기차가 왜 잘 팔렸지? 라고 되게 의문을 네.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IRA 보조금을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제 다른 OEM들 포함해가지고 7,500불 정도 받고 있었는데 그 전기차에 이제 지급을 했던 IRA 보조금이 9월 말에는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러면은 종료되면 전기차가 비싸질 거니까 미리 사야지라는 그런 선수요가 조금 몰리면서 전기차 쪽이 좀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고요. 현대차는 뭐 YOR 64%, 기아나 6% 정도로 전기차가 판매량이 굉장히 양호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수요가 강한 상황입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가 한 50% 증가했고 기아는 거의 100% 증가했을 정도로 하이브리드 역시도 굉장히 좀 판매량이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이 판매량인 MS가 점점 좀 증가하는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연간 목표 판매량을 내놓지 않습니까? 올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대차, 네. 기아차가 가이던스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줬어요. 올해는 현대차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 거다. 네. 기아는 거의 한 플랫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8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을 봤을 때는 YOY로 조금 올라왔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가이던스 대비해서 달성률이 한 66%에서 65% 수준이기 때문에 누적 판매량은 조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9월에 이제 만약 금리 인하까지 겹치게 된다면은 또 금리 인하 되면은 자동차 할부 금리 자체도 내려오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량 쪽에서는 되게 좀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 고려했을 때는 목표량 달성이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또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같은 경우에는 21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는데 추가로 50억 달러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10억 달러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50억 달러에 있어서는 네. 아직 명확하게 공개를 해주진 않았는데 그렇죠. 뭐 저랑 시장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로봇 쪽에 좀 많이 투자가 되지 어.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3만 대 정도 되는 로봇 신설 공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캐펙스가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로봇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로봇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로봇을 또 만드는데도 반도체 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로봇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서버용 H100이라든가 그리고 로봇 안에 들어가는 내장용 반도체 칩인 뭐 토르라는 그 엔비디아 칩이 있는데 그런 반도체 칩들이 점차 이제 구매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로봇 쪽으로 대부분 좀 많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50억 달러 추가 투자는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 집중이 될 것이다.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미국 로봇 시장 진출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좀 본격적인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올해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는데 29년도까지 3만 대 정도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이제 피규어 AI라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이 업체는 28년까지 1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테슬라는 조금 이제 과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27년까지 100만 대 이렇게 생산 목표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일단 생산 계획도 조금 늦은 편이고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그래서 양산이 조금 시장 예상보다 조금 빨라지려면은 좀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투자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뉴욕에서 현대차 그룹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또 개최가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관세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공장 같은 경우에 또 지연되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발언들이 또 나올지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도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가세요? 네. 직접 현지에 가시는군요. 굉장히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인베스터 데이도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연초부터 가동이 시작되는 메타 플랜트도 직접 가보기로 했고
그리고 보스톤을 직접 가가지고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그 라인도 다 이제 네. 볼 예정이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베스터 데이 쪽에서 관전 포인트는 관세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메타플랜트 가동률 올린다는 거, 그리고 메타플랜트 안에서 하이브리드 홀류 생산을 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인센티브 쪽을 좀 줄인다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좀 줄을 이룰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주된 내용은 로봇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좀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쪽에서 좀 힌트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베스터 데이 다음 날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라인 2가 있기 때문에 로봇 내용이 좀 줄을 많이 이루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관세보다는 로봇에 조금 더 집중할 것 같다. 연구원님께서 또 직접 현지에 가시는 만큼 갔다 오셔서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네, 것 그럼요. 같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계속해서 좀 조정이 깊은 상황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게 좀 어깨의 시각인 것 같은데 하반기 자동차주 전략은 어떻게 끌고 갈까요? 일단 하반기에는 네.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네. 관세도 뭐 빠르면 9월에 15%로 이제 시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9월에 또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판매량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는 이미 하반기에 3,500억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약속했던 1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하반기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완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들, 그리고 주주 환원이 추가적으로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부품사보다 조금 완성차에 모멘텀이 좀 쏠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품사는 관세 때문에 신차 출시가 밀리는 과정에서 실적도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고, 뭐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나 이런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부품사보다는 완성차에 조금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실려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부품보다는 완성차 쪽에 집중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를 바라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완성차 그리고 부품단 안에서 각각의 탑픽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완성차는 네. 현대차, 기아차 둘 다 되게 밸류에이션도 낮고 매력적이지만 현대차를 좀 더 탑픽으로 제시를 네.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미국 내 신차 출시가 기아보다 현대차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이브리드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3분기보다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이 펠리세이드 자체도 판매량이 좋았는데 하이브리드 라인까지 추가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판매량이나 MS가 올라올 만한 요인이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부품사에서 조금 집중해 볼 만한 이제 기업을 좀 뽑아 보자면은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어떤 기업이냐면은 이제 캐니스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캐니스터라는 부품이 하이브리드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이 부품을 현대차, 기아차한테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밸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좋으면서 주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품사에서는 이제 코리아 FT를 조금 집중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FT 완성차 중에서는 기아보다는 현대차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고요. 이병근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